자, 이번 시간은 수학하에서, 그러니까 2학기 부분, 1학기 2학기 부분의 그 특강,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겨울방학 특강. 지금 겨울방학이지? 겨울방학 특강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그 여기 있는 그 1단원이 집합, 이게 지금 어디 책이냐면, 이제 너희들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하라는 과정이야. 그 수학하라고 이제 예전에는 지난 시간에 수학2라고 했었는데, 이제 수학하로 이제 바뀌었고, 집합에서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함수에서 유리함수까지 정리를 해서 총 7주 과정으로 끝낼 거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첫 단원인데, 첫 번째, 집합의 연산이라고 써있지? 첫 번째. 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한번 보자. 첫날이야. 자, 집합의 연산에는, 자, 거기 뭐가 있냐면,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개념이 있구나. 여기 보면, 8쪽에 보면, 집합의 연산에 보면, 교집합, 합집합 이런 말이 있어. 첫 번째. 그, 합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집합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었어. 난 3년 전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엄청 쉽겠지.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이해를 하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 합집합이라는 것은 어느 집합과 어느 두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것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걸 합집합이래요. 아, 그럼 여기서 뭐 집합이 뭐냐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구나. 자, 첫 번째 다시. 제가 저기 없어서. 자, 다시 볼게.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볼게.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학교에서 뭐 아침 조회 시간에 뭐 한 7시, 8시, 9시쯤에 이제 뭐 운동장에 집합 이렇게 뭐 스피커로 이렇게 방송 나오면 너희들 운동장에 집합하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에 야 운동장에 집합하래. 그럼 너희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다 모이잖아. 맞지? 또는 학교에서 너희들이 1학년 1반이면 너희 지금 3학년이니까 3학년,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에 뭐 5반이면 3학년 5반 강의실 가서 앉아있지. 내가 3학년 5반인데 3학년 6반이나 7반 가서 앉아있지 않잖아. 이렇게 3학년 5반 아이들이 다 모여있다. 또는 체육 시간에 뭐 1학년 1반 애들이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모여있다. 또는 조회 시간에 야 아침 조회할 테니까 전부 다 운동장으로 집합하면 너희들이 전부 다 가서 이렇게 모이지. 그런 집합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기준이 명확한 문장 또는 그런 명확한 식 또는 문장 뭐 이렇게 얘기해볼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집합은 모두 다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 1학년 1반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 수학을 들으러 온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수학하를 들어와 예를 들어 5층 3강의실에 뭐 들어와 그러면 너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들어오지. 그럼 이게 자체가 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원소가 있는데, 원소는 대상의 하나하나를 얘기해. 대상의 하나하나, 이걸 원소라고 얘기해. 그럼 너희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각각이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집합 기호는 대문자로 써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원소는 소문자를 보통 써. 그래서 소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기호로는 또 어떤 기호를 쓰냐면, 집합 기호는 책에 여기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지금 그냥 하는 거야. 집합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중괄호를 이렇게 쓰거든. 중괄호 안에 A, B, 뭐 C, D 이렇게 써주면, 아, 집합 기호가 이런 중괄호를 써주고, 내가 말로 하고 그냥 지워버릴게. A라는 집합이 집합 AB, 소문자 ABCD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한다고.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기호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집합과 그 원소와의 포함관계가 있는데, 포함관계 어떤 포함관계가 있냐면,
만약에 집합 A에 만약에 소문자 A, B, C, D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소문자 A는 얘 원소라고 했잖아? 원소하고 집합은 어떤 포함관계를 하냐? 이 A에 삼지창 이렇게 써줘. 삼지창. 몇 지창? 삼지창을 써주는데 입 벌리는 쪽이 집합 쪽 큰 쪽이야. 이렇게. 아, 마찬가지로 여기 B도 있냐 없니 여기 B. B 있지? 있으면 몇 지창? 집합과 원소와의 포함관계는 이게 원소 얘 집합이면 이 집합 쪽에 큰 쪽에다 입을 벌려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C도 마찬가지 있고 D도 있으니까 이게 삼지창 이렇게 써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읽냐?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읽어줘. 다시 이 A는 이 집합 A의 원소이다. 소문자 B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읽어준다고. 삼지창이 원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마찬가지 땡땡에서 만약에 뭐 2가 있어 2 알파벳 2 원소에 있냐 없니 여기에 A의 요 안에 들어있냐 없니 이 문제는 없잖아. 그럼 아니다 이렇게 옆에 사선 그어주면 아니다 라는 표시야.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이거 첫 번째로 갈게. 자,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한번 볼까? 집합과 집합의 자 이거의 포함관계 한번 보자. 포함관계.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A, B, C 뭐 이렇게 들어있고 A, B, C 3개. 자 B라는 집합은 뭐 A, B라고 해볼게. A, B 이런 관계. 그러면 집합 A에는 소문자 A, B, C가 있고 집합 B에는 A, B가 있으니까 누가 더 커? 지금 A하고 B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A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포함관계가 있냐면 집합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아? A가 더 많기 때문에 A의 몇 지창을 A 어떻게 하냐?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런 이지창을 써준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소문자 AB 원소 AB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몇 지창을 쓴다? 이지창을 쓴다 이렇게. 그럼 우리 뭐라고 읽냐면 이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줄게. 다시 뭐라고?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한번 읽어줄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런 이지창을 쓴다는 거지. 자, 그건 이제 뒤에 단에 살짝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는 삼지창을 쓰고 아니면 짝대기 그려주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C라는 놈이 이거까지만 할게. C는 만약에 뭐 A, 뭐 C, D 뭐 이렇게 있다. 근데 A하고 C하고의 포함관계를 했더니 A가 더 큰 줄 알았는데 A하고 C는 있는데 D가 얘가 더 많아. 그럼 얘는 뭐가 많아? B가 많아. 그럼 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 형태는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 또는 포함관계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A하고 C는 얘는 B가 없고 얘는 B가 없고 얘는 D가 없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선생님 A 쪽으로 이렇게 입 벌려야 됩니까? 내가 C 쪽으로 이렇게 입 벌려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그럼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볼게. 높아심에. 자 예를 들어 A라는 놈이 1, 2, 3, 4 이렇게 1, 2 숫자에도 되는 거야. 3, 4, 5, 6, 7, 8, 9, 10이 있어 이렇게. B라는 놈은 9, 11 이렇게 있어. A가 원소가 훨씬 많은데도 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쪽으로 들어있지도 않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어떻게 써도 되냐? 이쪽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근데 보통 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지창이 아니다를 오른쪽으로 입 벌리는 걸 좋아해서 이지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니까 이렇게 쓰는 걸 별로 많이 안 써.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쓰고 싶으면 A를 왼쪽에 써서 이렇게 써주면은 조금 더 보기 쉽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우리가 선운도가 이쪽으로 입 벌리는 거, 오른쪽으로 입 벌리는 거 좀 좋아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문제 책으로 갈게. 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집합과 원소를 이제 알았어. 집합은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그
거기에 있는 원소들이 모인다는 거고, 그럼 원소와 집합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집합 연산에는 하집합과 교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은 뭐냐면 이 A라는 원소하고,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 A 합집합 B를 표현해라 그러면 이런 풍선, A라는 풍선과 B라는 풍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색칠해 주는 것을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색칠하는 거죠. 그 말은 그럼 교집합은 뭐냐? A 교집합은 어떻게 쓰냐면 위로 이렇게 써주는데, 얘를 기호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A 컵 B 이렇게 읽어줘. 약간 컵 모양 같이 생기지 않으니? 이렇게 좀 컵 드는 컵, 실제 너희도 물 먹는 컵 있지? A 컵 B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렇게 많이 A 컵 B지만 이렇게 많이 읽어주진 않고 A 합집합 B 이렇게 읽어주면은 전부 다 통합니다. 알겠죠? A 합집합 B. 사실 영어로는 A 컵 B 이렇게 읽어주고, 그럼 얘는 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니? 약간? 이렇게 하니까? 모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A 캡 B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렇게도 많이 안 읽어주고 그냥 A 교집합 B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래서 A 교집합 B는 그럼 어떤 풍선으로 어떤 영역이냐? A라는 풍선과 B라는 풍선이 이렇게 있을 때 A의 풍선과 B의 풍선, 교라는 말이 뭐야? 교차한다, 크로스된다 이런 말이 교잖아. 겹쳐진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A하고 B의 겹쳐지는 부분이 A 교집합 B를 얘기한다. 알겠지? 그래서 그럼 얘를 이런 풍선을 뭐라고 하냐? 풍선이라고 얘기할 거냐?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명칭이 있어. 얘는 이런 표현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해. 풍선 이런 형태로 그려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 여기다 또 이제 또 볼게. 여기다 할까? 집합의 표현이란 말이 있는데 또 여기 또 책이 없으니까 제가 또 써볼게. 야, 이 책이 없지만 내가 지금 전부 다 써주는 거니까 아무리 부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합의 표현에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원소 나열법.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 제시법. 자,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가 다거든. 자, 원소 나열법은 뭐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냐면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냐, 얘만 들어주면 아까 우리가 했던 A를 뭐 1, 2, 3, 4,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어떤 원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써주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 알겠니? 그럼 내가 만약에 자연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쓸 수 있겠니? A라고 합니다. 자연수는 1, 2, 3, 4 엄청 계속 올라가지? 자연수 끝까지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다 줄임표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것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읽어봐.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얘를 한번 표현해볼게. 얘를 표현한다면 이 A라는 놈을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인데, 얘가 지금 1, 2, 3, 4, 5를 내가 표현하려면 자연수인데 얼마 이하의 자연수야?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한글로 써주는 거야. 또는 6 미만의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뭐 그냥 그 원소만 똑같이만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뭐라고 쓸 거냐?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이걸 바로 조건제시법이라고 쓰는데, 약간 표현이 이렇게만 쓰지 않고 표현이 있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정해준 거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조건제시법은 위에 앞에다가 어떤 문자를 써. 뭐 X를 쓰든 A를 쓰든 X를 쓰든 Y를 쓰든 뭐 상관없어. X에 대하여 이렇게 읽어줘. X에 대하여 X는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써주는 게 이 조건제시법 방법의 형식이에요. 형식. X에 대하여 X는 한 다음에 뭐 이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가 X라고 했는데 5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4, 5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주겠네. 이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그치? 뭐 선생님 저는요 X에 대해 X는 안 쓰고 Y에 대하여 Y는으로 쓸래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있는 이 대하여를 영어로는 이 막대기같이 생겨서 바라고 읽어줘. x 바 x는 이렇게 bar, x 바 x는 이렇게도 읽어준다. x 바 x는 5의 해자인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이 뒤에 있는 조건 제시는 원수가 똑같이만 나오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1 이상 뭐 x는 뭐 5 이하의 뭐 여기하고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뭐라고 쓰는데 6 미만의 자연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쓰는 거는 엄청 많지. 그치? 이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쓰는 형식만 좀 표현해서 x에 대해 x는 뭐 1 이상 5 이하의 자연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6 미만의 자연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쭉쭉쭉.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 얘기했지만 풍선이야. 풍선! A라는 원소를 A의 원소날법 1, 2, 3, 4, 5라면 풍선 안에 1, 2, 3, 4, 5를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그냥 풍선 안에 원소가 떠다니듯이 약간 바다에 그 배가 떠다니듯이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써주면 돼.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원소날법이에요. 원소날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다 콤마를 해주지 않는다. 좀 띄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콤마를 했습니다. 이 콤마가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초등학교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띄어서 쓰면 이거를 풍선을 그려준 거를 벤 다이어그램의 형식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합집합을 내가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 조건제시법으로. 자, 이거를 좀 유식하게 집합의 표현 방법을 내가 다 배웠으니까 이건 좀 지우고 그러면 합집합을 집합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얘네들이 내가 어떤 x, 미지수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내 합집합은 A와 B 합집합은 내가 색칠해보니까 전부 다 풍선이 다 색칠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합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x에 대해 x는요 A에 있어도 되고요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요 A의 원소 A 영역에 있어도 되고요 또는이라고 씁니다. 또는 x는 B의 원소여도 됩니다. 이렇게 써줘. 또는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오와 하나 더 있지. 또는 이거나 한글로 뭐 이런 형태 써주는 것을 합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A 또는 B라고 하면 A 합집합 B를 생각하면 되고 A, O와 B라고 하면 A 합집합 B를 생각하면 되고 머리로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돼. 성현아. 그 다음에 A 이거나 B면은 이것도 A 합집합 B를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자, 다음 교집합을 내가 이걸 조건제시법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대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B에도 원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and 영어로는 and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여기서는 콤마가 그리고의 기호거든. 그래서 콤마를 써도 그리고의 뜻을 얘기한다. 알겠니?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도 써주지. 동시에 이런 말도 써주는 것을 바로 교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조건제시법에서는. 영원아!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집합 세 번째. 자,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할 건데. 자, 여집합은 뭐냐면 여사건 배웠니? 중학교 2학년 때 집합 확률 배울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여사건이라는 말 들었을 거야. 여사건이 뭐지? 여사건 그거 안 배웠니? 중학교 2학년 때 하는데 여사건이 아닌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닌 사건. 여집합은 아닌 쪽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여집합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 A가 여집합은 여기다 위에 C 이렇게 표현해. 그럼 이게 A가 아닌 거야. 내가 풍선으로 표현하면 A가 아닌 거니까 A라는 이런 풍선이 있는데 이걸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전체 집합을 보통 알파벳 U로 나타내거든. U 안에 이렇게 A라는 풍선 이게 지금 전 세계야. 전 세계 안에 A라는 영역이 있어. 근데 A의 여집합을 구하고 싶대. A의 여집합은 어디겠어? 그러면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쪽에 색칠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여집합이야. A가 아닌 부분 A의 여집합 기호로는 A의 C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얘를 또 유식하게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X에 대하여 X는 전체 집합에는 원소고요. 전체 집합에는 원소인데 그런데
A의 원소는 맞다 아니다? A의 원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집합 A의 원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조금 어렵듯 알듯 모를 듯.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제일 처음 우리와의 약속, 다시 말하면 정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의와 성질 같은 경우는 달달달 외워줘야 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원래 3년 전에는. 자, 다음 이번엔 차집합을 볼까? 차집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차가 뭐냐? 차 빼기잖아, 빼기. 근데 여기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약간 좀 틀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 어떤 수에서 뭐 5 빼기 3 하면 2, 뭐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계산되잖아. 그치? 이건 실수에서의 계산인데 이거하고 좀 다르다고, 차집합.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는 것은 A라는 놈에서, 이게 A 차집합 B인데 A라는 놈에서 어떤 놈을 빼는 거냐면 겹쳐지는 걸 빼는 거야. 이게 좀 희한하지? 우리 새로운 친구 처음 보네? 반가워. 자, 혹시 나경이 동생이니? 인사하는 게 똑같이 인사를 해서 나경이도 그렇게 인사하거든? 깜짝이야. 자, 그래서 딱 눈치를 챘죠. 자, A 차집합 B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길 봐야 돼. 어딜 보고 고개를 숙여 임마. 여기 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했을 때 A라는 놈에서 B를 뺀다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만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약간 애플사 그런 약간 마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 다시 말하면 A 차집합 B는 A라는 집합에서 겹쳐지는 부분만 빼버리고,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뭡니까? 얘 여기 있는 부분은 얘가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없어. A라는 집합에서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A라는 집합에서 겹쳐지는 부분만 싹 빼버리고 여기 부분만 남기면 바로 이게 A 차집합 B야. 책 받았니? 책 있지 거기?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A 차집합 B고, 내가 얘를 이게 지금 외울 게 좀 있는데 거기 그 책에 좀 써있나 보자. 차집합 거기다 써볼게. 8쪽에 차집합 그 A 빼기 B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기도 하고, 이거 외워야 돼 지금부터. A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게 정의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에서는 뭘 빼는 거하고 똑같니? A와 B 합집합은 아까 뭐였어? 이거 전부 다 색칠하는 거 이거였잖아. 여기서 뭐 빼는 거하고 똑같아? B가 지금 텅텅 비어있지? B를 빼는 거하고 똑같더라 이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이 되게 제일 중요한 건데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차집합으로 표현돼. 자, 다시 한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 집합을, 차집합을 집합의 교집합과 합집합 뭐 이렇게, 얘네들은 여기 차집합이 보이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뭐하고 뭐만 보여? 교집합하고 여집합만 보이지? 이러한 식으로 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그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다시 한번 보자. 옆에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A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A 차집합 B는 어디냐면 A에서 B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어디냐면 여기야. 그래, 다시 말하면 A에서 겹쳐지는 부분 뺀 거니까 여기 순수 A라고 얘기할게. 순수 A 부분이라고. 이게 A 차집합 B야. 근데 내가 얘를 이걸로 A와, 내가 다시 옆에다 또 해볼게. 자, 봐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A, 이 빨간색으로 한다. 여기 있는 거 A 다 색칠했어 지금. A,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색칠해볼게. B의 여집합, B가 아닌 부분이, B가 아닌 부분, 얘가 아닌 부분이니까 어디냐면,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 B가 아닌 부분이 어디냐면 B의 여집합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B의 여집합. B가 아닌 부분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B가 아닌 부분, B가 아닌 부분 바깥에.
근데 그걸 뭐하래? B가 아닌 부분하고 A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그거 뭐하래? 지금 위로 블록이 뭐였어 이게? 뭐였어 여기? 교집합이었으니까 겹쳐지는 거야. 겹쳐지는 거. 겹쳐지는 거 어딘지 검은색으로 한번 색칠해볼게. X자 돼 있는 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X자 돼 있는 거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여기만이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하고 모양이 어때? 영역이 지금 똑같이 색칠이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다시 한번 볼게. A 빼기 B는 A에서 겹쳐지는 교집합을 빼는 거고 또 A와 B 합집합에서 B를 빼는 건데 이걸 또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교집합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차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집합의 성질 잠깐 한번 보고 차집합을 더 한번 볼게. 차집합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차집합의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집합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다시 거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다. A 차집합 B는 A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거다. 알겠니? 이게 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그 A에서 만약에 여기 없는 것만 할게. 첫 번째 A에서 A를 빼면 뭐겠니? 민아 A에서 A 빼면 뭐겠어? 0? 여기 집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0 맞는데 그 0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으로는 공집합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빈강이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특강이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와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 원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빈강이실이 되는 거지. 그 빈강이실이 바로 뭐냐? 공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 그 해물바가지 할 때 아침 먹고 땡 하듯이 그거 있지? 그거 알아 몰라?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옥상에 올라간 지렁이 세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치? 지렁이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물바가지 뭐 이렇게 했었지? 그랬던 그 아침 먹고 땡이 여기 들어가. 이 아침 먹고 땡을 뭐라고 한다고? 공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 A에서 A를 빼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또 한번 해볼까? 자 A에서 만약에 그럼 두 번째 A에서 만약에 공집합을 빼면 뭐겠니? A겠지. 못 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빼래. 그거 없는 거 A야 그냥 이렇게 A.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A에서 이 집합은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틀리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A 차집합 B는 아까 얘기했는 대로 A에서 A와 B의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순수 A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야. 그런데 B와 A의 교집합은 어디냐면 B에서 겹쳐지는 부분 빼니까 여기야. 둘이 같아 틀려. 그림이 다르잖아. 얘는 순수 A고 A 차집합 B는 순수 A. 얘는 순수 B가 되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둘이 자리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이거 똑같은 거야. 5 빼기 3은 인데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가 대신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개념이야.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책에는 없지만 이거 한번 볼게. A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한번 볼게. A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빼면 그런데 보니까 A는 여기 위에서 보면 A는 이만큼이야. A는 이만큼이라고. A와 B 합집합은 이거 다야. 그 빼면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음수가 없어. 그냥 0이면 0이지. 없으면 없는 거야. 공집합.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A라는 놈이 누구냐면 봐봐. A가 이만큼인데 A와 B 합집합은 이만큼이라고. 이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겹쳐지는 것만 빼면 되기 때문에 A에서 겹쳐지는 게 A와 B 합집합이 A가 다 들어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돼. 다시 말하면 누가 더 크면 뒤에 거 더 크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 얘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 A라는 풍선이 이만큼인데 B라는 풍선이 이만큼이야. A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A하고 B하고?
이걸 누가 더 크다고 얘기했니? 딱 그림으로 봐도 B가 더 크지? 몇 지창 써야 돼? 2지창 쓰랬잖아. 집합과 집합은 그지? 이렇게 2지창 써서 쓰면 내가 여기에서 차집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나? A가 이만큼이야. B는 이만큼이야. 이거 다야 다. 아직 연습법 아니고 잘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차집합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에서 뭐 빼는 거라고 했어? 겹쳐지는 거 빼라고 했지. 근데 A하고 B하고 겹쳐지는 게 뭐야 지금 여기 상태에서? A지. 얘가 A로 바뀌어. 그럼 뭐가 돼? 공집합. 다시 말하면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만약에 뒤에 게 앞에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차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거야. 음수는 안 나와. 음의 성질 하나도 안 나와. 집합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우리가 숫자에 덧셈 뺄셈처럼 뺄셈에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집합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합에서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집합의 연산 한번 볼까? 자, 몇 번까지 했니? 4번까지 했니? 이제 5번에 보자. 집합의 연산. 이게 우리 그 실수의 연산 법칙하고 거의 비슷한 게 우리가 뭐 교환 법칙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집합에서 A 교집합 B나 이건 돼. B 교집합 A는 같은 거야. A하고 B의 교집합을 얘기하든 B하고 A의 교집합을 얘기하든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A 합집합 B를 얘기하든 B 합집합 A를 얘기하든 뭐다? 상관이 없다 이 얘기. 자,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세 개의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2 더하기 3을 먼저 하든 3 더하기 5를 먼저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 결합법칙이었는데 집합에서는 어떤 결합법칙이냐면 같은 교집합이나 같은 합집합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내가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하든 계산하든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야. 마찬가지 합집합끼리도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성현아 이거 왔으니까 잘 봐야 돼.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너희들 이게 지금 힘들게 와가지고 여기서 쉴 생각 하지 말라고. 여기 보면 A와 B 합집합하고 B하고 C의 합집합하고 이렇게 얘네들 먼저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고 세 번째가 이제 분배법칙이 나오는데 분배법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떤 형태냐면 얘는 지금 둘 다 교집합이나 둘 다 합집합일 때는 이렇게 괄호가 바뀌는데 만약에 A 교집합한 다음에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얘는 하나는 교집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합집합이야. 이렇게. 형원아 새벽 수업도 아니고 왜 그래? 이거 약 먹었어? 딱 봐도 지금 약 먹은 것 같다. 힘들어 보인다. 자, 너 어떻게 하냐면 좀 서 있어. 그러면 뒤에 좀 서 있던가. 응? A 합집합, A 교집합의 B와 C 합집합은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바깥에 있는 걸 곱하기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걸 더하기나 빼기라고 생각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둘이 아주 그냥 짝꿍이네 아주. 자, 얘는 어떻게 되냐? A 곱하기라고 생각하고 더하기라고 생각한다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C잖아. 그걸 더하기로 표현한다면 더하기로 묶어준다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얘네들을 뭘로 묶어줘?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선생님 여기에서는요 가로가 이렇게 했으면 얘를 분배 안 했잖아요. 둘 다 교집합일 때는 둘 다 합집합일 때는 분배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가로를 없애서 그냥 차례대로 계산하거나 가로를 앞에 거 먼저 계산해도 되는데 얘는 지금 얘는 바깥에가 교집합이고 바깥 안에가 합집합이면 틀리면 얘를 뭐 해줘라? 분배해서 계산해라. 이게. 마찬가지 얘가 만약에 합집합이고 얘가 교집합이면 얘를 뭐 해줘라? 분배해라. 이걸 바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A 합집합 B랑 그 다음 교집합을 묶어주는데 이걸로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집합의 성질 마지막 이게 몇 번이냐? 6번째.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알았다고 치면, 이제 한번 볼게. 여집합하고, 그 다음 어떤 형태가 되는지, 마지막 개념. 1시간 동안 개념 설명을 했네. 첫 번째가 뭐냐면, A라는